11월 22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회의록은 월가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공개된 것이니만큼 과연 연준은 지금 경제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과연 월가의 긴축 종료에 대한 희망이 헛된 것은 아닐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서 이번 회의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회의록에서 제한적인이라는 표현, 영어로 restrictive라는 단어가 총 7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연준이 제한적인 통화정책, 즉 긴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사는 그러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기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회의록의 일부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restrictive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연준의 목표인 2% 물가 달성을 위해서 유지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월가가 이야기하는 긴축 종료는 현 수준의 금리를 지속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회의록에서는 2%라는 최종 목표가 제한적인 통화 정책과 함께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긴축 종료는 고사하고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채권 금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직전 3개월간의 10년물 채권 금리에 대한 금리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 4.79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11월 1일 연준 FOMC가 종료되고 성명과 기자회견이 있었던 그날의 10년물 채권 금리 마감 수익률입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미래의 일이었겠죠. 그 당시에서는. 그러면 그 직전 과거의 최고점은 얼마였냐? 정확히 제가 숫자를 읊어드리면 그날 4.988입니다. 4.988 마감 금리로 4.988 거의 5%에 육박하죠. 그 직전까지 9월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11월 FOMC 성명에서 그 전에 없던 파이낸셜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타이트한 경기 상황을 설명하는 문구에 포함되어 있었던 단어인데 월가의 분석가들은 당시 5%에 육박하는 채권 금리가 기존 자산시장의 상대적 가치의 하락, 즉 수익률이 낮은 채권 자산을 갖고 있으면 이 금리보다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해 보이는 거죠. 그만큼 자금 시장이 경색될 것이고 이것은 연준의 긴축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 중 하나로 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서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자, 여기 텀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텀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간 프리미엄, 뭐 직역하면 그런데 이게 그냥 채권 수익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 프리미엄 증가, 즉 장기 증권을 보유하기 위한 수익률 요구가 상승한 것 정도로 풀이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연준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정부가 막대한 예상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 즉 긴축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 분석가들은 긴축을 대체하는 요소로 채권금리 상승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명에서도 파이낸셜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정부로부터의 유동성 증가 때문에 오히려 긴축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따라서 금방 아까 보셨던 이날 이후 11월 1일 FOMC 성명 발표가 있었던 그날 이후에 채권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연준의 통화정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채권금리 하락은 시장 유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는 것으로 아마 연준은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채권금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는 앞으로 많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4.9%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왠지 익숙하죠. 이게 뭐냐면 3분기 GDP입니다. 3분기 GDP가 4.9%를 기록했었죠. 그런데 연준은 4분기 들어서는 괄목할 만큼의 둔화, 현저하게 하락될 것이다. 왜 그렇게 보느냐? 현재 통화정책이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을 하락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에 들어서는 이 3분기에 4.9라는 GDP가 아마 크게 하락할 것이다. 현저히 하락할 것이다. 현저히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즉 현재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연준 스스로 뭔가 의도한 바 작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동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연준의 회의록이 미국 시간 현재 시간으로는 14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14시 공개됐고 당일 마감은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뉴욕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죠. 예. 그리고 그 이유를 CNBC에서의 기사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제한적으로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연준의 회의록이, 그래서 증시가 일제히 얼어붙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다 해도 이것이 그간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인 긴축의 하나의 과정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지금 월가는 이번 회의록 공개를 기점으로 해서 긴축 종료라는 단어가 아마 쏙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겠죠. 연준은 여전히 물가 2%를 목표로 삼고 있고 그 도구로서 제한적인 긴축 정책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월가는 거의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월가가 예상한 대로 금리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긴축 종료의 과정이 아니라 제한적인 긴축을 유지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리포트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목소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